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7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강의는 교재가 없이도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37회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7회는 1번 문제부터 귀금속 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귀금속 문제가 5문제가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백금, 그리고 세팅 기법, 그리고 금의 함량 검사 등등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 중에서 플래티넘이 속해 있는 백금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백금족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바로 플래티넘이죠. 그래서 백금족에 해당하는 귀금속은 플래티넘, 로디움, 이리디움, 팔라디움 등이 있습니다. 자, 티타늄 같은 경우는 백금족에 속하지 않아요.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역시 귀금속 파트의 문제예요. 자, 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열전도가 굉장히 높은 금속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는 못하지만 열전도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은은 열전도가 높지만 색상이 변하는 단점이 있죠. 색상 변화를 막기 위해서 로듐으로 도금을 주로 합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자, 일단 스털링 실버 자체가 순은이 아니죠. 스털링 실버는 구리와 은을 섞은, 일단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로듐으로 도금까지 합니다. 3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도 귀금속 문제예요. 18K 금반지는 75%의 금을 가지고 있죠. 14K는 58.5%의 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8K는 75%, 14K는 585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순금이 24K이고 24K가 100%니까 100 나누기 24 하셔가지고 1K당의 함량을 알고 계시면 22K의 금의 함량은, 이런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00 나누기 24 하셔가지고 1K당 4.16%를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발색 원소가 다른 보석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4개는 발색 원소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발색 원소가 다른 걸 고르는 게 아니고요, 자색 보석이냐 타색 보석이냐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철과 티타늄이 발색 원소고요, 에메랄드는 크롬이 발색 원소예요. 토파즈는 철이 발색 원소고요, 공작석은 구리가 발색 원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구리가 들어간 자색 보석이에요. 사진 볼게요. 자, 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색 보석과 타색 보석 관련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구리가 들어가서 발색이 되는 보석은 사진과 같이 터키석,
크리소콜라, 말라카이트, 다른 말로 공작석, 이 세 가지 보석이 구리가 들어가서 색상이 나오는 그런 보석입니다. 자색이 아니고 타색이에요. 자, 6번 문제. 보석의 광택은 빛의 표면 반사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굴절률, 연마 상태, 경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굴절률이죠. 굴절률이 높을수록 광택이 좋아요. 그래서 투명도는 관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석 중에 광택이 가장 좋은 건 헤마타이트예요. 헤마타이트는 적철석이라는 금속성 보석입니다. 투명도가 아예 없죠. 불투명 보석입니다. 그런데 광택은 가장 좋다. 자,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7번 합성 보석 문제예요. 결정인상법 초크란스키법인데요. 모든 합성 보석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낮은 합성법이에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건 베르누이법, 플레임 퓨전법, 화염법이죠. 그 다음 많은 게 플럭스법, 그리고 가장 출제 빈도가 낮은 게 바로 초크란스키법인데,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런 문제를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암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합성법에 가셔가지고 베르누이법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 초크란스키법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 플럭스법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 수열법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 스컬 용형법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을 각각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7번의 답은 가고요. 이런 문제까지 맞추려면 각각 합성법에서 나오는 모든 보석률을 암기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8번 문제. 자, 이 문제가 길어요. 인조보석의 뒷면에 얇은 금속박을 붙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일백 또는 호일백이라고도 합니다. 집에서 쓰는 호일 있죠? 알루미늄 호일, 그게 바로 호일입니다. 그걸 보석에, 특히 인조보석, 특히 유리에 붙였다. 그래서 포일백이라고 합니다. 주로 포일백을 만드는 인조 유리를 라인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포일백을 만드는 유리를 우리는 라인스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호일 알루미늄이에요. 호일. 자, 9번 문제. 결정계 문제죠. 7정계 또는 6정계라고 하는데 각 결정계에 속한 보석을 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암기가 잘 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6정계, 7정계를 흔히 포기를 하는 상태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육방정계. 자, 육방정계에 속하는 보석은 굉장히 드물어요. 베릴과 아파타이트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등축정계와 정방정계, 그리고 육방정계까지만이라도 외우면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절반 정도는 풀 수가 있죠. 특히 이 중에서 등축정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등축정계에 속한 보석을 바로 암기를 하시려면 스피넬, 가닛, 플로라이트, 그리고 소달라이트까지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육방정계는 베릴과 아파타이트 딱 두 가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합성 커런덤 방법. 자, 합성법이 또 나왔죠. 그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드린 화염 용융법이에요. 자, 이 방법은 제조자의 이름, 베르누이의 이름을 붙여서 베르누이법이라고도 하죠. 장점이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보면 시간당 1cm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종 결정을 보울이라고 부르고요. 그 보울도 기출문제예요. 시설비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발색 원소를 첨가하여 다양한 색상을 낼 수가 있죠. 주로 크롬을 첨가를 하게 되면 루비, 알루미늄에 티타늄을 첨가하게 되면 블루 사파이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합성이다 보니, 그리고 성장시키는 보석이다 보니 흠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보울이라고 해서 시간당 1cm씩 자라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인 퓨전법, 다른 말로 화염 용융법, 그리고 베르누이법은 보석 자체가 굉장히 싸요. 시간당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내포물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방법으로 만든 보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포물이 너무 없거나 확대 검사만으로 바로 감별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쉽다. 왜냐하면 곡선적 성장선 또는 커브드 라인이라는 성장선과 기포가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베르누이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1번 문제. 자, 베릴 변종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석의 종 변종 그룹이 있죠. 그룹. 자, 그룹은 간단해요. 간잇과 장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종을 가지고 있는 종 문제인데요. 종은요, 대여섯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커란덤은요, 루비와 사파이어가 있죠. 자, 커란덤에서 적색은 무조건 루비고 나머지는 다 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커란덤의 변종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베릴은요, 색상마다 이름이 틀리죠. 에메랄드는 녹색, 아쿠아마린은 연한 청색, 모거나이트는 연한 핑크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베릴 변종에 대한 문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종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탄생석에도 두 종류가 들어가 있죠. 베릴의 변종은. 그러니까 탄생석 위주로 공부를 철저히 하신 분은 맞출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 11번의 답은 탄자나이트예요. 탄자나이트 사진 볼까요? 이게 에메랄드고요. 이게 아쿠아마린이고요. 연한 청색입니다. 그리고 핑크, 모거나이트. 얘가 탄자나이트예요. 탄자나이트는 탄생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느냐? 이 탄자나이트는 다색성에서 매우 강한 다색을 보이는 보석이 하나죠. 안달로사이트, 탄자나이트, 아이올라이트, 알렉산드라이트, 그때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탄자나이트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탄자니아의 돌, 탄자니아의 보석,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탄자나이트입니다. 탄자나이트는 조이사이트의 변종이에요. 그렇게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번 문제. 초음파 세척기, 일반적으로 주얼리샵에서 대부분의 보석을 초음파 세척기로 막 세척을 하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보석의 조건 중에 내구성 파트가 있는데, 이 내구성은 경도와 인성입니다. 경도는 모스 경도 10가지를 전부 외우시는 거고요. 인성은 벽계, 열계, 단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벽계가 이 초음파 세척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자칫하면 보석이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자, 벽계 중에 완전 벽계가 있어요. 완전 벽계는 다이아몬드, 토파즈, 페리도트, 이런 보석들이죠. 거기에 칼사이트까지 포함되는 이런 보석류들은 초음파 세척을 하면 안 됩니다. 12번의 답은 3번이에요. 13번. 호박 유기질 보석이죠. 호박은 탄생석에 들어있지 않죠. 그런데 왜 공부를 하냐? A잖아요.
보석을 알파벳으로 구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엠버입니다. 그래서 이 엠버, 특히 호박은요, 알파벳 순서에서도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전통성이 있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분류하지 않는 유기질 보석이죠. 그래서 호박 문제는 유독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 문제는 호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지만, 보세요. 비결정질이죠. 그 다음에 골절률, 포화염수인데 호박은 비중이 1.08입니다. 그래서 포화염수 1.13에 떠요. 그래서 플라스틱 모조 호박과 천연 호박을 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곤충 들어있을 수 있죠. 호박에는 도마뱀도 들어 있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볼까요? 자, 이게 포화염수예요. 소금물이고요. 소금물은 1.13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떠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호박이 있고요. 가라앉아 있는 건 플라스틱 호박입니다. 플라스틱 모조 호박은 비중이 1.3이 넘고요. 얘는 코펄 수지라는 것으로 만들어요. 코펄 수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시고요. 자, 14번 문제. 파도 모양의 평행한 섬유상 구조, 그러면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포물을 가지고 있는 보석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산호. 그래서 모든 보석의 내포물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긴 내포물은 실제로 산호를 내가 받고 보고 있어도 암기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을 목표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실기시험을 위해서라도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호는 태웠을 때, 즉 열침법으로 태웠을 때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는 것도 산호, 그건 흑산호입니다. 그리고 파도 모양의 평행한 섬유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적산호. 14번은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자, 산호는 2가지에서 3가지 문제가 꼭 나옵니다. 패턴이 그래요. 자, 이렇게 내포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패턴은 태웠을 때 무슨 냄새가 나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조흔색. 산호는 적색이잖아요. 그런데 조흔 검사하면 백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호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 3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모양이 바로 파도 모양의 섬유상 구조라는 거죠. 자, 15번 진주 문제예요. 자, 지금 13, 14, 15가 호박, 산호, 진주, 그러니까 유기질 보석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잘 파악을 하시고요. 진주의 품질을 평가할 때 산지는 관련이 없어요. 산지는.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